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운문의 형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운문의 형식 부분을 잘 푸시려면 먼저 얘는 개념어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금방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런 거. 요런 용어를 모르면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닐 때 이게 나비 이런 거 많이 안 봤어? 그쵸? 어렸을 때 다 보는 책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개념어가 그렇게 중요한 게 사실은 절반의 유형 때문이에요. 시를 가지고 문제를 크게 둘로 쪼개면 시의 내용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시의 형식에 대한 문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형식에 대한 문제를 풀려면 그 형식을 찾을 때 어떤 시의 수사법, 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쓰는 방식에 대한 학습이 돼야 돼요. 알아봐야 O든 X든 하죠. 근데 이런 용어를 몰라? 그럼 이런 용어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용어에 대한 걸 특강을 따로 찍어서 이유 있는 문학 선지 개념어라고 따로 빼놨어요. 그래서 운문 선지 개념어 싹 다 하고 산문 선지 개념어 싹 다 해놓은 특강이 있어요. 근데 그 특강을 왜 문학 알고리즘 안에다 넣지 않았을까요? 문학 알고리즘 시작할 때 제가 얘기를 해요. 선지 개념어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특강 듣고 해라. 이유 있는, 애 있는. 그거를 왜 문학 알고리즘에다 넣지 않았을까? 문학 알고리즘에 넣으면 강의량 늘어나면서 단과 비용 늘어나면서 저는 수입이 더 되겠죠? 그렇죠? 저는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겠죠? 근데 그거를 제가 왜 무료 특강으로 빼놨을까요? 스타트가 달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스타트가 다르다는 게 수능을 본 지 오래된 사람들 그 말들 다 까먹었어. 그 다음에 수능을 봤더라도 사실 요즘에는 이제 뭐 내신만 하고 수능 용어에서 좀 멀어진 경우들도 있고 그죠? 그리고 특성화고에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 개념어 자체에 대해서 라인이 같지가 않단 말이야. 시작이 아예 모르고 출발하는 사람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다 섞여 있어 이 시장에. 그래서 제가 그걸 무료로 빼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 그건 안 들어도 되냐, 이유 있는 문학 선지 개념어는 문학 알고리즘 들으면 안 들어도 되냐, 이런 질문은 근데 꼭 그 질문을 또 못하는 사람 해야지. 왜? 조금이라도 강의를 조금 듣고 싶은 사람. 그렇지. 누구일까?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 그러니까 문학 선지 개념어를 아는 사람이 그 질문을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강의 이름이 말해주고 있잖아. 강의 이름이 뭐야? 이유 있는 문학 선지 개념어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공부해서 합격할 사람은 뭐라고 생각을 해야 돼? 문학 선지 개념어네? 그러면 내가 선지 개념어를 잘 모르니까 들어야지. 아니면 나 선지 개념어 정도는 아니까 패스해야지. 이 생각을 하겠지. 근데 문학 알고리즘 안에서도 선지 개념어를 하겠지? 얘가 중복 강의를 만들어 놨겠지라니. 저 그렇게 안 해요. 그죠? 예, 그래서 문학 선지 개념어는 어디에? 이유 있는 애 있어. 알지? 마지막 경고야. 모의고사 때 되게 초보적인 막 내가 되게 초보적인 공감각적 심상 같은 거 내고 그랬는데 이게 뭐람? 이러고 말이지. 예, 근데 제가 시즌 1 할 때 사실 저 충격 많이 받아요. 아, 내 모든 커리를 정말 구경도 안 하고 그냥 먹어부터 푸나 보다. 근데 문제는 내 커리만 안 탄 게 아니라 그냥 아예 그냥 공감각을 모름. 이런 상태? 의문법이 뭔지 모름. 감정이입이 뭔지 모름. 이런 상태로 모고를 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역으로 배우려고 들어. 그럼 모고에서 그런 사람들은 뭐가 불만일까? 모의고사 수업을 들으면 이 개념어 왜 설명 다 안 해줌? 예시 더 왜 안 들어줌? 그러면은 1시간에 20문제 하겠어? 그쵸? 그럼 저는 잘하는 사람들한테 열심히 성실히 공부한 사람들한테 맞춰서 수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1도 안 하고 바로 문제 푸는 사람들한테 맞춰서 수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뭘까요? 제가 누구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될까? 그지? 그러니까 못하면 자기가 더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강사가 자기 시간 안에서 더 해주길 바라면 안 돼. 예. 아, 이런 거 어쩌지? 지금 되게 근데 왜 시청자가 늘어나지? 자. 아, 우리 연구원들이 그랬는데 선생님 수업을 수강 결제하고 듣는 분들 앞에서는 화를 내셔도 되지만 불특정 다수가 선생님을 이 사람 어떨까 하고 누를 땐 제발 화내지 말고 스윗한 모습만 보여주라고. 아니야. 나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이니까 쫄리면 자, 어쨌든 스트레스 적당히 받아야지. 그리고 떳떳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때 하길 잘했다. 이렇게 할 거니까. 자, 시 형식 분석 알고리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문학은 운문이든 산문이든 형식 문제면 선지 먼저 보는 거야. 예, 여러분 내용은 근데 안 돼.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챕터 1 있죠?
거기엔 절대 선지를 먼저 보지 않는다라고 써줘. 지문 먼저 보는 거예요. 작품 먼저 보는 거예요. 아까는. 근데 이 부분 챕터 2 운문의 형식 이해부터는 반드시 선지 먼저 본다. 긍정 발문이든 부정 발문이든 상관없어. 형식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여기서 세 개가 뻥이어도 먼저 봐야 되는 거야. 그 이유는 내용에 대해서 긍정 발문이든 부정 발문이든 내용에 대한 선지를 미리 보면 되게 의존하게 돼요. 거기다 내가 모르는 시가 나왔어? 그러면 선지에서 힌트를 얻어서 시를 해석하고 싶어져요. 근데 거기서 거짓말에 꽂히잖아? 그러면 안녕이야 그 문제는 그냥. 그리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자신이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시를 해석해서 주제를 도출하는 것에서 멀어져요. 예. 근데 여러분들은 역으로 움직여. 거꾸로 움직인다고. 내용에 대해서는 선지를 먼저 보고 힌트를 얻으려고 들어. 그 다음에 형식에 대해서는 선지를 미리 또 안 봐. 이런단 말이야. 그 거꾸로야. 거꾸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선지를 보고 힌트를 얻는다? 그럼 그거는 내용 문제에서 부정 발문이어야 할 것인데 그러면 선지 3개는 참이고 하나는 거짓말이겠지만 그러면 선지 3개를 미리 봐서 나머지 하나가 X임을 증명할 때 유익하냐? 아니. 그러니까 선지를 봐야지만 주제 도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은 그걸 미리 봐도 큰 득이 없어. 그러니 여러분 절대 내용일 때 선지 먼저 보지 마세요. 선지에서 힌트 얻어가지고 얼레벌레 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늘 맞는 문제 맞고 틀린 문제 틀려요. 10개 중에 4개 틀리고 3개 틀리는 그 상태가 유지됩니다. 발전이 없어. 발전이. 문학은 눈치 싸움을 하는 게 아니야. 계산이라고. 근데 자신이 계산 안 하고 수학을 배울 때 대입을 하려고 드는 거야. 식을 세워서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정답 선지에 있는 거를 찔러 넣어서 똥구녕 쑤시는 거라고. 내가 뭐라는 거니. 그러니까 뭔지 알지? 수학할 때 대입하는 거 뭔지 알지? 그 X에다가 그 숫자를 쑤셔넣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형식에 대한 건 왜 또 선지를 먼저 읽어야 되느냐? 거짓말이 더 많아도요. 네. 형식에서 선지를 미리 안 읽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시를 분석하게 돼요. 내용은 묻지도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화자가 무엇에 대하여 어떠한 정서 어떠한 태도 여기서 안 하는 거야. 얘는 무슨 법이 있냐? 그걸 물어본다고. 근데 자기도 모르게 시를 읽으면 또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 그러니 이 문제가 묻는 말이 아니라 예를 들어 영화를 보기 전에 질문을 받았어. 자, 영화에서 몇 명 인물이 나오는지 세 가지고 나오세요. 그랬는데 영화를 보면서 영화를 보다 내용에 쏠린 거야. 그런 다음에 나와서 대답을 하는 거지. 현빈이 제일 멋있어요. 다른 예시를. 자, 뭔지 알겠죠? 몇 명인지 세워서 오라 그랬는데 나와가지고 누가 제일 멋있어요. 이딴 대답을 하는 거야.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하는 거지. 이해되죠? 그래서 형식에 대한 질문일 땐 선지를 먼저 봐야 정신을 차리고 이 문제는 내용 문제가 아니라 형식 문제다. 어차피 내가 대답할 건 형식이다. 이런 걸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운문이든 산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챕터 2랑 챕터 4는 선지 먼저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봅니다. 여기서 선지를 끊어 읽으면서 선지에서 활용이 된 것과 그로 인해 얻으려는 효과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의인화를 통하여 블라블라 블러 하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해요. 그럼 그런 걸 끊는 거죠. 이렇게 끊으면 4개의 선지가 8도막이 나겠죠. 근데 8도막을 따로 기억하라는 건 아니야. 그 중에 목적으로 한 효과는 일단 머릿속에서 버려. 내가 활용했다라고 여겨지는 여기는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것만 잡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 여기에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걸 어디서 해설한다고요? 이유 있는 문학 선지 개념어에서 해설한다고요. 예를 들어볼게요. 복합적 심상과 공감각적 심상. 공감각 자기네 다 안 돼. 자, 진짜 알까 보자. 빨갛고 향기로운 장미. 이건 복합적 심상이에요? 아니면 공감각이에요? 복합이에요. 빨갛고 시각, 향기롭고 후각. 둘 다 참이야. 그러면 이거는 공감각이 아니라 복합적 감각이라고 해요. 근데 공감각은 푸른 종소리라고 해볼게요. 푸른 종소리에서 종소리가 진짜 푸른색인가요? 아니죠. 자, 종소리는 뭐로 감각해요? 우리 신체 중. 눈으로 봐요? 진짜요? 뭐요? 청각이에요. 그러니까 푸른 종소리에서 실질적 감각은 청각입니다. 근데 뭐라고 뻥을 쳤어요 지금? 푸르다고 뻥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청각의 무슨 척? 청각이 시각인 척을 하는 거야. 그러면 청각의 시각화라고 해서 공감각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연달아 놔봐. 그럼 복합감각이랑 공감각을 구별해야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아련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아련하면 그 특강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의인과 하류법의 차이. 자, 의인은 사람인 척을 하는 거예요. 화류는 무생물이 생물인 척하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도 생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무생물, 생물, 생물 중에 동식물이 있고 그리고 여기 사람 이렇게. 자, 그러면 제가 예문을 하나 들어볼게요. 자, 파도가 친다. 아무 효과 아님. 파도가 달린다. 의인이라고? 파도가 달린다. 동물도 달릴 수 있지. 자,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파도가 달리면 화류죠. 무생물이 생물인 척.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오니까 파도가 달리면 여기까지. 근데 파도가 나를 반겨 달려와. 파도가 나를 반겨서 달려와. 그리고 혹은 아니면 파도가 나를 반겨 달려와 안겨.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럼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의인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디까지가 화류고 의인이고 이런 것들 되게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렷하지 않으니까 답안이 두 개로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거 정리하는 게 뭐다? 자, 바로 이유 있는 문학선지 개념어 넘어갈 거다. 밑에 한 개만 더 해주지. 이러면서 보이자. 자, 안 해줄 거야. 자, 그다음. 자, 이제 문제 풀 때 한번 보죠. 지금 밑에서 그러면서 막 밑에 이거 다 해주는 줄 알았는데 막 이러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얘 말고 더 있잖아. 얘 말고 더 있고 여기 있는 말들을 잘 모를 수준이면 산문도 개념을 잘 몰라. 여러분 시점과 거리 정리했어? 이런 거 안 하고 막 선생님 우아미 골개미 숨고미 그런 게 뭐예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풍자 해학은 뭐가 다르죠? 왜 이런단 말이야. 다르죠. 풍자 해학이에요? 아니지. 그것도 얘기해봐. 자, 풍자 해학 이거지.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풍자 해학 분필이 벌어졌어. 이렇게 있다 해봐요. 이게 풍자가 있으면서도 해학이 있는 작품이 많아서 풍자 이퀄 해학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원래 풍자는 간접 비판이고 해학은 웃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비판하는 게 다 웃겨요? 아니죠. 웃긴 게 다 비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간접적으로 비판은 하지만 안 웃긴 거. 그 다음에 웃기긴 하는데 비판은 없는 거. 얘네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풍자만 되고 얘는 해학만 되는 작품이 왜 없겠어? 그쵸? 그런 거. 자, 그 다음 쪼는 맛이래. 쪼는 맛. 자, 쪼는 맛? 근데 내가 이럴 때 무료 특강 아니면 얘기 안 하잖아. 그래서 이 무료 특강을 들을 때 제가 안내하는 강의는 무료 특강이에요. 무료 특강이니까 자신 있게 들으라고 하는 거야. 자, 여기 1번. 선지를 끊어 읽어주세요. 끊어놓은 거 보이시죠? 이때 기억해야 되는 부분에 제가 노란색을 한 거예요. 1번 애상적 어조를 통해. 그 다음에 2번 명령형의 문장을 사용하여. 3번 구체적인 지명을 활용하여. 4번 행의 길이의 변화를 주어. 5번 동일한 식구를 반복하여. 국회직은 오지선다니까요. 우리가 오지선다로 훈련하다 사지선다 하면 더 편해. 자, 그럼 요렇게. 근데 이 뒤는 가지고 들어갈 필요가 없어. 머릿속이 붐벼. 머릿속이 너무 바빠. 그러니까 앞에만 가져가는 거죠. 근데 이 중에 모르는 게 넘어가 있으면 안 돼요. 자, 모를 만한 게 있을까? 어조라는 말을 어조 이 얘기 해야겠어. 여러분 어조는 말투잖아요. 말투. 그럼 화자의 말투는 내가 듣고 느끼는 걸까요? 아니요. 화자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읽는다? 시를 읽을 때? 시를 읽을 때 선지에서 단호한 어조라고 돼 있으면 단호하게 읽어. 외롭습니다. 그립습니다. 막 이렇게 있는 거야. 자기가 단호하게 읽어. 그 속으로 속 발음을 단호하게 해. 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애상적 어조로 그러면 보고 싶습니다. 그립습니다. 막 이런단 말이야. 자기가 속으로 읽으면서 그 어조를 만들려고 하는데 낭독자의 어조가 아니에요. 화자의 말투인데 화자의 말투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미요? 물론 어미가 감탄형 어미거나 명령형 어미이다. 이런 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명료하지 않을 때 명령형이나 이런 것들이 또렷하지 않을 때 그럴 때 말투는 뭐로 결정하는 거냐면 태도. 어조에다가 태도라고 써주세요. 태도랑 어조랑 딱 직결돼. 태도. 그러면 애상적이 슬픔이잖아요. 그러면 슬픈 태도인 거죠.
예. 슬픈 태도. 여러분들이 아련돋게 읽지 말고 알겠지? 그러면 화자가 슬픈 게 증명이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내용 보죠. 접동 아우레비 접동. 자,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옵니다.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에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자 여러분, 진두강 가람가라는 게 계속 나오죠. 이게 구체적인 지명이에요. 자, 그러면 3번은 나왔지. 그럼 그때 봐. 진두강 나오는데 오른쪽 향토적 정서의 환기. 여러분, 향토적이라는 건 특정 지명으로 그대로 성립이 돼요. 얘는 오면서 얘는 X일 수가 없어. 그래서 구체적 지명이 나오면 향토성은 그냥 입증이거든. 지역향. 자, 그래서 3번은 바로 지워. 나왔으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 찾기니까 적절하니까 지워야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접동 아우르비 접동은 진짜 짧았죠. 근데 저 밑에는 또 길죠. 그래서 쫙 보면 행이 일정해요? 아니에요? 일정하지 않죠. 그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도 없이 4번은 어때? 성립이 되지. 4번 지워요. 자, 그 다음에 동이랑 식구의 반복이라고 했는데 시구. 시구죠. 여러분, 접동을 가지고 이거를 오를 하면 돼야 안 돼. 그러니까 오는 맞는데 뭘 근거로 오를 했냐도 되게 중요하잖아. 접동 두 번이요. 여러분, 이건 시어의 반복이고, 시구는 단어 2개 이상의 덩어리여야 되지. 그러면 진두강 가람가 이러면 구 돼요. 살던 누나는 여기까지 해도 그죠? 9 이상이죠. 그럼 9 이상의 반복의 성립이 되지. 그죠? 자, 그러면 그리고 또 있어. 어디 있지? 못 잊어. 참아 못 잊어. 여기 있다. 죽어서도 못 잊어. 참아 못 잊어. 2글자지. 못 잊어 식구야. 여기도 돼. 자, 그래서 식구의 반복으로 5번. 두 연을 유기적으로 결합.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2개를 찾았어. 진둔강 가랑가에 살던 누나랑 못 잊어랑. 그러면 여러분, 뒤에 효과가 입증되는 건 둘 중 하나예요. 뭘까요? 2연을 이어주는 게 뭐예요? 2연을 이어야죠. 못 잊어는 하나였잖아. 한 연이었지. 2연을 유기적으로 이어준 식구 반복은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이거잖아요. 그러니 못 잊어 때문에 그 선지를 성립했다면 잘못 푼 거죠. 2연에 갈라져 있었어야죠. 식구가. 요거예요. 요거 근거가. 자, 그러면 벌써 3개 지워졌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번 애상적 어조를 볼게. 이제 애상은 슬픈가. 자, 시의 내용에 슬픔이 있는가. 서러워. 자, 그래서 누나가 죽었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여기 보면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의붓어미 시샘에 죽었고요. 이 오래비가 이제 오랩 동생들이 죽어서도 못 잊어. 참아 못 잊어. 그래서 이산저산 옮아가며 슬피 웁니다. 자, 그래서 애상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 애상적인 어조의 증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1번이 이제 참이고, 그럼 참 지워. 1번 지우고. 애상 슬픈 내용. 명령형의 문장은요? 있어요? 명령형은요, 문법적인 거예요. 명령형 어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명령형 어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자, 그 다음 3번, 4번, 5번은 모두 다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지금 새로 오신 분이 옷 뭐야? 트로트 가수인지. 자, 도레미가 뭐지? 어쨌든 네, 여기 재밌는데요. 놀다가. 자, 어쨌든 노래는 안 하겠지만. 자, 그 다음에 1번 여음을 사용하여 여음하고 끊고. 그 다음에 2번 과거와 미래를 대비하여 끊고. 음보를 규칙적으로 사용하여 끊고. 그 다음에 4번은 끊어지지 않거든. 문장을 보면 시적 배경이 되는 공간은 이상적 세계로 형상화한다. 이상적 세계에만 밑줄 그읍시다. 그 다음에 감각적 이미지 끊고. 자, 요렇게 한 다음에 이제 지문에 들어갈 건데 모르는 단어 없어? 여음을 몰라. 막 이러는 거지. 그러면 여음이라는 말을 모르면 고전시가 배운 적 없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필수 고전시가 같은 거 배우면 고려가요 배울 때 여음을 배우잖아요. 남는 소리, 남을 여자. 그래서 의미 해석에 보탬이 되지 않는 소리. 흥을 돋워주려고 넣는 소리.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음보를 몰라. 그래도 또 이것도 이제 문학 기본적인 걸 안 한 거죠. 음보는 마디. 음절은 글자. 음보, 음수. 음수도 음절수죠. 근데 음보는 마디수, 끊어있는. 자, 그럼 내용을 보자.
어부사시사네요. 우는 것이 뻐꾸기인가 푸른 것이 버들숲가. 우는 것이 뻐꾸기인가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여러분 연시조 시조의 특징 사음보 지키고 있어요. 자 그럼 음보를 규칙적으로 선제 나왔지. 자 이거 리듬감을 형성한다. 3번 소고. 이어라 이어라 어촌의 두어집이 내 속에 나락들락 지국총 어사와 찌그덩 어여차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얘가 계속 나오죠. 찌그덩 어여차. 의미 해석에 도움이 돼야 한대요. 의미 해석할 게 아니죠. 그리고 의미 해석하지 않을 여음의 특정 위치 마지막 부분에서 반복되면 후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음 있어요. 그럼 1번. 자 여음에 대해서 뭐라고 했나 보자. 여음을 사용해서 흥치를 북돋운다. 맞죠? 자 그래서 1번 지워주세요. 그럼 1번 3번 뭔가 리듬에 대한 얘기는 끝났어요. 그럼 우리는 과거와 미래 이상향이 있는지 감각적 이미지가 있는지 볼 건데 감각적 이미지는 이미 나왔어. 우는 것은 뻐꾸기니 청각 푸른 것이 버들숲이니 시각. 그러면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을 했어요. 그럼 뒷절을 보세요. 선지에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대상의 아름다움을 자연은 아름답겠지? 그쵸? 자 그래서 요것도 지워주세요. 선지 쭉쭉 지워지죠. 그럼 남은 건 과거와 무엇에 대조하고 미래의 대조랑 그다음 대비랑 그리고 4번의 이상향의 세 개지. 그럼 자연이 이상적으로 그려졌나 보면 돼. 뻐꾸기도 울고 푸른 버들숲 어촌에 집이 들락날락해 맑고 깊은 연못에 온갖 고기가 뛰놀지. 그 다음에 연잎에 밥 사두고 반찬은 필요 없어. 다 뜯어라 내가 삿갓은 썼거든 도롱이를 가져와. 그 다음에 무심한 백구는 내가 너를 따라가는 것이니 너가 나를 따라가는 것이니 그러면서 물가에 있는 갈매기랑 막 놀아. 막 그러면 얘 지금 어때요? 이 공간에서 고통받고 있어. 즐기고 있어. 자연을 즐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상향의 이미지 맞죠? 그러면 끝까지 나오지 않는 게 뭐예요? 몇 번 안 지워져? 얘죠. 2번. 실제 시험장에서는 빨리빨리 이렇게 풀어야지. 근데 이제 제가 해설 다 써놨죠. 박스에다가 왜 되고 왜 안 되는지 위주알고 잘 써놨는데 이제 그것들은 이제 독학자를 위해서 써놓은 것이고. 자 그리고 이때 제가 시를 한 수 해석을 지금 제대로 안 하지. 왜? 이 문제는 무슨 문제야? 표현상의 특징 문제예요. 시험장에서 내가 여기서 백구는요 물가에 있는 새입니다. 그래서 새한테 와 너가 날 따라오는 걸까 내가 널 따라가는 걸까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걸 내가 해석을 하는 게 이 형식상의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돼? 도움이 안 되잖아. 이 문제는 그런 걸 안 물어봤잖아. 그렇죠? 그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생각하는 게 도움이 돼 안 돼요? 안 되죠.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한다. 자 그 다음 3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